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권자는 바로 교육부나 법무부나 그런 정부 담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반영된 게 법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을 논의하는 게 되게 이상한 게 이미 우리는 이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몇 명으로 할까? 그때 벌써 이 논의를 했습니다. 즉, 세 주체 중에 국민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신련, 그때 왜 그렇게 소리를 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변호사는 5,000명, 3,000명, 좋아, 양보해서 2,000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변호사들도 얘기를 했겠죠. 우리 배고파, 그만 나와. 1,000명만 뽑아, 좋아, 2,000명이야. 그때 이미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2년에 모두가 알다시피 그 합의가 흔들리면서 입학 정원은 2,000명인데 1,500명만 변호사가 되도록 하면서 그때부터 그 삼각형은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래서 양질의 교육도 없고 국민들은 많은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고 마지막 세 번째 주체는 그나마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교육 영역은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 영역, 국민들이 이 로스쿨 체제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양질의 변호사를 많이 만나는 거였는데 이건 뭐 만나는 게 그냥 사법시험형 변호사고 조금밖에 못 만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고 또 시민단체고 언론기관이겠죠. 그 영역에서는 굉장히 저도 역할을 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할 테니까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교육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쓰기를 해봤고 그 큰 책의 119페이지를 보면 먼저 내 옆에 변호사 왜 안 보일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변호사를 많이 만나고 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변호사 충분히 많아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합격률 몇 프로냐 이런 논의는 결국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취재를 한 결과 시민들은 아직 변호사가 잘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걸 느낀 거는 지금 학교폭력이 되게 심각한데 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지금 이런 법정 서비스를 되게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고 노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아직 그 법률 서비스가 닿지 않은 곳이 많고요. 그 다음에 124쪽을 보면 정말 저희 야심작이었는데 제목은 어서와 덴마크 독일의 보편적 법률 복지는 처음이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덴마크의 법률복지에 대한 연구가 제가 찾아본 결과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다 뒤졌는데 50몇 권 중에 없었습니다. 기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거의 도민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5시 변호사가 있고 학생도 노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연구하신 또 교수님을 통해서 독일의 도타라든지 법률비용보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법률비용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에는 국민의 48%가 여기 가입이 돼 있고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사실 법률 서비스의 도움을 원하는 교사들이 되게 많은데 현재 교육청이 나서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교사가 우연한 사고로 배상을 해줄 때 그거를 교육청이 대신하는 것 요거까지입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죠. 교사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는. 그런데 한 달에 몇천 원씩 내고 그것이 나중에 소송 비용까지 다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학부모, 학생, 교사 다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 우리 국민에게 변호사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얘기들은 이미 물론 이제 독일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민에게 최대한 변호사가 매년 2,000명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 정원이 그렇게 정해졌었지만 지금 또 이렇게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공공법률 서비스 측면에서도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 교육을 위해서 또 그러니까 양질의 변호사를 위해서 또 국민이 보다 변호사를 많이 만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변호사가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게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걸 보면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배고프지 않으려면 적정 변호사가 몇 명이어야 되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가 될 거고 우리가 변호사를 길러내고 우리가 변호사니까 사실은 이 연구는 시민단체에서 연구를 해야 하고 언론기관이 연구를 하고 국민들한테 도대체 최소한 변호사가 몇 명 있어야 공공법률 서비스가 되고 법조 문턱이 정말 낮고 법률 문제가 실현되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나중에 꼭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132쪽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찬희 그 대한변협 회장님이 오셨는데 2015년에 내가 그때 얼마나 그 사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로스쿨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약간은 서운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을 지키고 싶어 했고 사법시험에 부활하면 로스쿨 없어지니까 지키고 싶어 했고 그것을 대한변협에서 지지했습니다. 지금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로스쿨이 사라질 위기이거나 사라져야만 하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데 이 자리에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신 있게 로스쿨다운 로스쿨형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로스쿨 교수로서 행복하십니까?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껍데기 지키면서 로스쿨 건물만 있고 명함에 로스쿨 교수 써있으면 그거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스쿨 교육이 없어진 겁니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거 숨기고 로스쿨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까놓고 지금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로스쿨 교육이 없다. 그래서 로스쿨도 없다. 그런데 예전에 로스쿨이 없어지려고 할 때 2015년에 그렇게 안타까웠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님께서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로스쿨을 흔드시는가 유사직업 문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응답을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주체를 잊지 않고 정말 무엇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변호사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